안녕하세요. 영웅 잔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4년 4월 28일 저녁이 아니죠. 오후 1시 36분입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영상 킨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증식 콜라텍 안에서 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공략시켜드린 이 제로 투 세븐 네, 리뷰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영상 시간은 네, 인사 포함해서 10분 내외로 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제로투 세븐, 네, 우리의 아픈 손가락, 이 제로투 세븐에 대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로투세븐 네, 기업 개요 한마디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0세에서 7세까지라는 이름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히 영유아 스킨 브랜드 또는 이런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출산 테마주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된 회사고요. 여기 좀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를 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궁중비책과 포장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요. 이 궁중비책 사업에서는 민감하고 여린 영유아 피부를 위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다. 그리고 이 궁중비책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제로투세븐의 배당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배당 같은 경우는 한 주당 50원 정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네,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한번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20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매출액 23%, 영업이익 75%, 한마디로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폭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쭉 직접 보니까는 뉴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궁중비책이라는 영유아 스킨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중국에서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제로투세븐의 매출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이었죠. 2023년에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단체 여행객 감소와 그리고 개별 여행객 증가 따른 이 면세업계 고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비 테마, LG 생활 건강을 비롯해서 뭐 네, 면세점 관련주들이라든지 대표적인 소비 테마주들의 주가가 크게 낙폭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로투 세븐의 실적 역시도 네, 크게 좀 폭락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낙폭을 키운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 사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신분유 등록제 정책, 한마디로 중국이 규제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유 등록제 정책으로 인해서 고객사 등록이 지연되면서 매출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매일 유업가의 삼남, 한마디로 세 번째 조금 자식이 삼남이 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쇼크를 반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어쩌면 수출을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일본에서의 매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증시 콜라텍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샘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8일이었죠. 4월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24일에 샘표는 7.88%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네, 현재 제로투세븐 하나투자증권 보유하고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7일에 여러분들께 6,9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증시 콜라텍 방에서도 항상 리뷰해 드릴 때 네, 매수가 6,900원이라고 적어드렸고요. 목표가 7,500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리뷰도 해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6,900원에 공략을 시켜드린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좀 주가가 6,900원에 여러분들께 공략시켜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5,200원이면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5,200원이면은 아마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낙폭을 키웠는지 주가 부진 이유에 대해서 영웅 전차남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구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해서 중동 관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속 좀 티키타카 핑퐁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좀 핑퐁하는 모습이 조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같은 경우에 조금 긴장도 고조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미국의 금융계 자본을 깍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연준은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 반대편에서 두 대륙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 나오고 유가 상승 나오고 세계 경제가 크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힘드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수치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제롬 파월 의장도 빠르면 8월이나 9월 아니면은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올해 12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6.5%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미국이 기준금리 5.5%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한 3.5%인데 미국의 기준금리와 계리율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우리나라가 더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부도 위기인데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우리나라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의 계리율이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조금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서 연끌해서 투자한 사람들이라든지 전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진짜 죽음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제2의 IMF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6.5%까지 간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율이 계속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4월 1일부터 4월 26일 지난 금요일까지 보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355원이었죠. 4월 1일 때는.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정을 찍었었죠. 4월 16일 정도에 1410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400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외환 당국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번 했었고요. 환율이 상승 나오면 여러분들 원화 가치 약세로 인해 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이탈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낙폭을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대부분의 지수 저희 부분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 빠지면은 제로투세븐의 하락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주가 부진의 이유를 보면은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규제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로 중국의 소비 테마 같은 경우가 크게 부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회복 조짐을 안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제재가 지속이 되면서 거의 망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중국 시진핑의 경제 규제 한마디로 산업 규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투자도 끊기고 투자했던 사람도 짐 싸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중국의 내수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중국이 수출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의 주가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저출산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 부진 이후로 차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환율 리스크,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 리스크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저출산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0.72%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저출산 같은 경우가 워낙에 한마디로 인구 절벽 현상이 이제 조금 지속이 되고 심화되다 보니까는요. 좀 여건이든 야건이든 불문하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위원회에서는
네, 바로 다음 달 초죠.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 이거까지는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가 이 현재 대통령이 정책을 세워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해도 야당이 협조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 이 총선 이후에 좀 여소야대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네, 좀 윤석열 대통령 이 행정부의 네, 좀 정책 추진에 네, 크게 좀 제한이 있을 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네, 좀 관련 테마들, 관련 정책주들의 주가도 차익 매물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도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출산 테마는 여건이든 야건이든 불문하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나올 거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올 거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세븐에 대한 목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사실 차트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크게 작용하는 주가기 때문에요. 네, 차트 분석은 필요 없고,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아까 7,500원이었는데 더 상향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8,500원까지는 좀 홀딩 하셨다가 수익권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부터 워렌 버핏 프로젝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 33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15분이 참여해 주셨고 참여 가능 인원은 18명이에요. 이 워렌 버핏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을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가능 인원 말씀드렸고 회비는 이적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제로투세븐 이든 뭐 삼성전자든 셀트리온이든 네,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 다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네, 조금 그 회사의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것도 없는데 주가가 낙폭을 보이는 이유는 뭐 해외 이벤트라든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조금 오너 및 재무 리스크, 그 다음에 공매도 법처벌 약화, 뭐 정치인 세금 리스크 때문에 이거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주식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확률보다 돈을 잃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라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주식과 선물 함께 하자. 네, 워렌 버핏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자. 미국 주식과 선물 함께해서 한국 주식 투자로 까먹은 돈 이 워렌 버핏에서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점프업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1년 만에 이렇게 워렌 버핏 프로젝트로 네, 함께 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워렌 버핏 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참여 인원 네, 총 33명만 가능하신 거고요. 네, 참여 인원은 15명. 이제 앞으로 18분밖에 가입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더 이상 한국 주식 하지 않고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 영웅 전천왕과 함께 해가지고 하루에 30만 원씩 최소 한 달 3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잡고요.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계좌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입금하시고요. 350만 원 입금하시고 이 번호로 성함과 입금 완료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고 원하시는 번호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어려워요. 미국 주식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주식에 대한 계좌 개설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라든지 미국 주식에 대한 교육 여러분들께 전부 다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함께 하시는 분한테는 미국 주식에 대한 책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내일 영상 또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